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새롭게 편입된 백제와 고구려의 옛 영토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였습니다. 특히 백제의 옛 수도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신라의 문화를 전달하며 장기적인 유화책을 펼칠 수 있는 공간, 서원경이었습니다. 서원경은 신문왕 시기에 설치된 오소경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백제의 상당현이었지만 신라 영토였던 삼년산성과는 멀지 않은 백제의 영토였기에 기존 신라 지역과 새롭게 편입된 지역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신라 조정은 이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계획하기로 합니다. 당시 당나라에서 차용한 방식인 박리체계를 활용한 신도시였습니다. 이 신도시는 미호강을 향해 평지가 펼쳐진 구조였으며 수운을 통해 금강으로 이동하여 백제의 옛 수도였던 웅진과 사비로 직접 닿을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쪽에 치우친 서라벌에 교통적 한계를 보완하는 공간으로서 당나라와 연결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굴된 결과 통일신라 시기부터 시작된 공간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북쪽에는 정북동 토성이 미호강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부터 통일신라에서 고려 초기로 이어지는 유적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었고 삼국시대에는 백제가 국방을 위한 교두보 도시로 통일신라는 수운을 통해 바다로 나아가는 교통의 도시로 활용하였으며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원경의 공간 구조는 유민들을 수용하여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형태였습니다. 서라벌과 같은 도시구조 형태는 효율적이고 빠르게 도시를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역을 통치했던 관청은 동원 인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용두사의 창건 연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삼국시대 말과 통일신라기의 도시구조에서 볼 때 용두사 또한 서원경의 시가지의 중심성을 보여주는 사찰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백제에 대한 지역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았던 금강 일대에서 서라벌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청주라는 이름을 내려준 이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도시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라 말기부터 시작된 풍수지리는 이 도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용두사지 철당간이 이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심천의 범람으로 홍수가 잦아 고려 시기에도 제방을 쌓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도시에 높은 돛을 달면 홍수가 적어질 것이라고 하여 세워두었더니 홍수가 점차 잠잠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돛은 철당간이며 도시에 쌓은 성벽이 배의 형상을 하며 강을 따라 바다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므로 주성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상업도시였던 청주에게는 복스러운 별명이었습니다. 물건을 가득 실은 무역선의 이미지이므로 부유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도 청주의 GRDP는 규모에 비해 높게 측정됩니다. 주성이라는 이름은 학교 이름과 동네의 이름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잦은 전쟁으로 인해 도시가 파괴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용두사 또한 잦은 파괴로 결국 철거되는데 철당간은 유일하게 남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용두사의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두사지 철당간의 방향을 볼 때 북쪽에 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 성종에 이르러 성을 새로 쌓게 됩니다. 이때 규모는 높이 13척, 둘레가 5,443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이 4m, 둘레 약 1,700m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전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전라도를 장악하기 위해 일본군은 금산과 청주 일대의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청주의 위치가 일본군에게 중요한 장소라는 것과 생각보다 일본군의 방어가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된 조원은 금산을 탈환하기에 앞서 청주를 먼저 탈환하기로 합니다. 이 생각에 동의한 영규와 박충무가 합류했고
이들은 의지를 상실한 충청방어사 이옥에게 협조를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1592년 8월 1일 옥천에서 1600명을 모집한 조원과 승병 1000명을 모집한 영규대사는 서문을, 청주 주민과 자신의 노비 등 500명을 모집한 박충무는 남문을, 충청방어사 이옥이 이끄는 500명의 관군은 북문을 담당하여 공략합니다. 일본군은 서문 밖으로 나와 조총 공격을 감행했으나 실패했고 조원은 성 안으로 돌입을 시도합니다. 조원은 폭우로 인해 인근 야산으로 퇴각하여 성 내부의 상황을 지켜보았고 이날 밤 일본군은 충청방어사 이옥의 관군이 담당하고 있던 북문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청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성 내부에는 곡식까지 그대로 있었지만 충청방어사 이옥은 적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모두 태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올린 장계는 본인의 실책은 덮고 공만 치하한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제2차 금산 전투로 이어져 일본은 전라도 진출을 포기하게 됩니다. 청주의 중요성을 알게 된 조정도 전쟁 이후인 1602년 충청병영을 해미에서 청주로 이전하게 됩니다. 현재 성안길은 남문과 북문을 직선으로 이어주는 도로였습니다. 동원 건물은 청주시청 이청사 뒤편에 남아 있습니다. 동문 측면에 옥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안길 중심에 홍살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안쪽으로 동원에 진입하는 외산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객사는 별도의 도로에서 진입합니다. 객사 동측에는 망선루가 있었는데 중앙공원으로 이전되어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충청병영은 성 남측 현재 중앙공원에 있었습니다. 남문에 들어서면 서측으로 진입로가 있으며 이곳에 충청도 병마절도사 영문이 현재에도 남아 있습니다. 중앙공원에 남아있는 앞각수는 오리 발가락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900년을 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려 말 목은 이색과 문신 10여 명이 옥사에 갇혀 있었다가 홍수로 성 안이 침수되었는데 앞각수 위에 올라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 수령이 하늘이 살려준 사람들이므로 더는 죄를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방대학격인 청주양교는 우엄산 자락에 현재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후 13도 체계로 변화되었고 1908년 순종은 충북도청을 충주에서 청주로 이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때 동원 건물을 도 관찰부로 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11년 일제는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잔해를 하수구로 만드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임진왜란 당시 청주 전투의 기억을 잊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개발에 의해 조금씩 훼손되었던 한양도성과는 달리 한순간 전체의 성벽이 무너집니다. 규모가 있는 누각들은 이리저리 옮겨 다녔고 동원에 있던 청령각 현판을 충청도 병마절도사 영문 뒤편에 붙여놓습니다. 1928년 운주원이 있던 건물 앞편으로 도청 건물이 신축되었으나 1937년 동문 밖에 새로 도청이 신축되어 이전됩니다. 이 건물은 현재에도 충북도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남문 밖에서 시장이 열렸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제강점기 시대까지도 남석교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석교부터 본정으로 시작하는 일본식 지명이 붙여집니다. 최근까지 여기서 유래된 본정통이라는 명칭이 쓰이기도 했지만 다시 성안길로 고쳐집니다. 2013년 서문역 일대 35m 길이의 성벽을 복원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원과 영규의 의병이 탈환하려고 했던 공간과 일치합니다. 나머지 1000년의 이야기는 아직 지하에 잠들어 있습니다. 직교형 가로망으로 구성된 도시 특성상 이곳이 1000년이 넘은 도시라는 상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청주읍성 일대는 풍족한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청권 일대가 외연적 확산을 추구하는 동안 이곳은 침체의 기로에 서 있기도 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공간이 소통할 때 풍요로움을 이어줄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